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에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설명할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서론이 짧아요.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그 앞서서 있었던 일부터 알아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우리는 식민지를 거닐던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그냥 생겨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 열강.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툼, 대립과 갈등을 요구하고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프랑스를 고립화하자라는 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하는데 첫 번째 과정 중에 삼국동맹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이 삼국동맹이라는 거는요. 세 나라가 이름이 뭐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맺은 게 삼국동맹. 왜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하냐면 이름 비슷한 동맹 이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비스마르크가 퇴진한 이후에 이 동맹은 거의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생겨난 이 사람이 망한 다음에 생겨난 게 삼국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삼국 협상이에요. 얘네들은 뭐뭐뭐 나라 이름 첫 번째 다 들어봤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얘네들 이런 삼국 나라들끼리가 이제 이렇게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동맹, 얘는 협상. 어떻게 보니까 얘네 둘이 대립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었어요. 서로 협상 맺고 동맹 맺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이 대립을 해요. 뭐 때문에? 3B 정책과 3C 정책으로 대립을 계속해서 해나가고요. 그리고 이때 그냥 팽창 정책 때문에 대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여기 지역 이름이에요. 모로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모로코 사건. 모로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이 모로코 사건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경쟁하는 거냐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쌈박질이 붙은 거. 얘네들끼리가 쌈박질이 난 거예요. 둘이 쌈박질이 난 거예요. 이 이름이 모로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이번에는 발칸 반도예요. 발칸 반도 여기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지명이에요. 첫 번째 일어난 거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경쟁한 거예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경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있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죠. 얘네들 중에 헝가리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갈등을 해요. 계속해서. 얘네들은 뭐를 가지고 갈등을 있냐면 범게르만주의. 이걸 가지고 갈등이 나요. 그리고 또 러시아계의 슬라브 주민들하고 슬라브계 국가들하고 갈등이 또 있는데 얘는 범게르만주의였죠. 얘는 범게르만주의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범슬라브주의라고 불러줍니다. 범슬라브주의. 그리고 이때 이런 나라들에서 발칸반도가 원래 식민지였잖아. 여기서 여러 소국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혼란이 있어서 여기 지역에서 발칸 전쟁이라는 것 또한 일어나게도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이 이후에 일어난 게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거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싸우자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오스트리아 나라 이름이 첫 번째 오스트리아랑 두 번째 헝가리 제국이 싸우자 한 거야. 누구랑? 세르비아라는 나라랑.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르비아랑 이제 얘네랑 싸우자 하면서 선전포고를 니네 두 명이 했고요. 두 나라가 했고,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맹국들 있죠. 동맹국들 얘네들이 나도 끼워줘 하면서 이 전쟁에 끼어들어요. 이 전쟁에 여기 끼어들면서 전쟁이 본격화된 거예요. 이때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자료는 이따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료 좀 볼게요. 네, 자료 잘 보고 오셨죠?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는 원인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볼 거냐? 이거 다 지울게요, 그냥. 왜냐면 내가 좀 쓸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잠시만. 빨리 지워줄게. 자, 이번에는 원인이 아니라 이번엔 제1차 세계대전의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독일입니다. 이번엔 독일.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부전선에서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얘가 파이트 하자 해가지고 벨기에를 쳐들어가요. 벨기에를 쳐들어갑니다. 그랬는데요, 이 독일군이요 마린 전투예요. 이름이 마린 전투. 그때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얘랑 같이 또 싸웠어요. 이 편에 서가지고 같이 싸우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서부전선에서 독일은 승리를 예상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때 그래서 서로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이라는 게 배치됩니다. 이따가 사전 작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발발한 게 참호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서부전선이라 그랬어. 그 다음 동부전선도 봐야겠죠? 동부전선입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독일이에요. 독일이 동부잖아요. 유럽 동부는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잖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독일이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간 거예요. 싸우자고. 이렇게 싸우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싸워요. 그랬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강화를 맺어요. 야, 끝내. 너네 대단해. 오케이. 이응 하면서 단독 강화를 맺고요. 이 아까 1차 세계대전 있죠? 이 전쟁을 싸우기로 한 거에서 여기서 전선 이탈을 합니다. 누가? 그렇죠. 러시아가 여기서 전선 이탈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탈리아는 독일의 동맹국이었죠. 아까 삼국 동맹 배웠죠.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하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이 시기가 웬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얘는 또 이탈리아는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 편이 됐어야 됐는데 얘는 연합국, 파란색도 안 나오네요. 연합국에 가담을 해요. 연합국 측에 이제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라 니네 일 몰라 하면서 중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전쟁에 개입 안 해요. 이때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이때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사건을 펼쳐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나 역사 공부 하셨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은 뭐라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동맹 맺자 하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어디랑? 그렇죠. 멕시코랑. 남아메리카에 있는 멕시코라는 나라랑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독일이 노력을 했죠. 이러면서 독일이요, 미국을 건드립니다. 미국을 건드려요. 사건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치머한, 치머만 전보 사건.
처음 들어보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했던 거예요. 심오한 진보 작전.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언제? 1917년에. 아마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알아두시라고. 1917년에 독일하고 싸우는 데는 어디야? 아까 얘네가 잘못해서 연합군 쪽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연합국 쪽에 가담을 했겠죠. 그죠? 독일이 싫었겠으니까.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부터 승산이 있었다고 예상했던 서부전선에서 계속해서 싸웠는데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요, 독일하고 같이 이제 싸우기로 했던 팀인 오스트리아랑 헝가리가요 항복을 해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 아까 무제한 잠수 작전 했죠. 근데 웬걸 또 여기서는 또 해군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서 결국엔 독일의 왕인데 빌헬름 2세가 퇴위되고 이때 공화정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일의 공화국 정부와 연합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려요. 이게 몇 년? 이거 다음 1918년.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했다고? 그렇죠. 휴전조약이에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똑같죠. 휴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뭐 했다? 그렇지. 1918년에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내가 여기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했다 그랬지. 이게 이유가 뭐라 그랬어? 러시아의 내에서, 나라 내에서 혁명이라는 게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은 막을 내리고 러시아 혁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러시아 혁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뭐라고? 세 번째 챕터죠. 러시아 혁명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가 주도로 19세기부터 산업화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산업화의 결과로 노동자 계층들이 다 산업적인 일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1학기 기말 때 배운 것 같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차르의 전제 정치가 있었습니다. 차르의 전제 정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는 유럽 국가 중에 굉장히 느렸어요. 아직도 농업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러일 전쟁 있었죠. 그죠?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있고요. 이때부터 또 일본한테 러시아가 졌잖아.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불리면 이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던 시기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궁핍했고요. 이때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났어? 시위가 일어났어. 시위가 일어나서 싸우자 한 거야. 그리고 이때 또 진압을 해요. 당연히 진압을 했겠죠. 이 이후에 진압을 하면서 엄청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름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요일날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줘요. 네,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죠? 시위가 일어나서 러시아가 살기 힘드니까. 왜? 계속해서 개혁을 하자라는 식이거든요. 개혁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지금 아까 지워져가지고 제가 녹화를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때 여기서 러시아의 왕, 러시아의 군주 니콜라이 2세라는 애가 이 개혁 시위를 아무래도 무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야, 니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인정해줄게.
그리고 시민의 자유, 즉 시민의 자유 또한 인정해줄게. 그리고 의회 너네 입법할 수 있는 권한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입법할 수 있는 권한 주니까 의회 오케이 하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개혁이 별로 되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동자랑 병사 계층들이 소비에트라는 거를 결성합니다. 소비에트라는 거를 결성을 해서요. 이때 황제를 퇴위시켜버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버려요. 그래서 이 혁명 있죠. 황제 없애고 임시정부 수립한 거. 이거를 3월혁명이라고 우리는 불러줍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 레닌이랑 볼셰비키라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소비에트라는 정부를 세우게 돼요. 임시정부였잖아.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 소비에트 정부로 넘어간 거예요. 자, 소비에트 정부로 넘어갔는데 분명 아무래도 나라의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주기를 바랐겠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볼셰비키는요 정말 전제적인 정치를 펼치거든요. 첫 번째, 의회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독일과의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 배울 때 중간에 뭐 했다고? 빠졌다고. 전선에서 제외했다고. 빠졌다고. 그러니까 전선을 이탈했습니다. 이 독일과의 강화 조약을 통해서. 그리고요, 볼셰비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제 정치를 펼쳤던 인물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때 또 이 내에서 혁명파랑 비혁명파, 반혁명파, 너무 혁명만을 중요시하지 마라. 이런 파로 두 개로 쪼개져서 내전이 펼쳐지게 돼요. 이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내전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이제 언제까지 됐냐? 첫 번째 전시 공산주의 체계였어요. 이때 노동력이랑 식량을 증발해 나가거든요. 노동력이랑 식량을 증발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빡쳐 농민들이 뭐 해졌어? 앵그리 화가 났어. 앵그리 화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닌 이번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순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칸이 좀 애매해서. 자, 레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니네를 위한 정책을 해줄게. 그래서 신경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신경제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리고 내전을 수습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이름은 소련이야 하는 거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자료는 이따가 PPT로 볼게요. 지금 넘어갈까요? 네. 지금 자료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자료 잘 보고 오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베르사유 체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주도적인 회의는 파리 강화회의라는 거예요. 여기 회의에서요, 이긴 나라들이 일단 첫 번째 미국 대통령 닐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체결이 됩니다. 얘를 바탕으로 한 14개조 조항이 채택이 되게 됐거든요. 이게 채택이 됐어요. 국제적으로 지키자 한 게 채택이 됐고, 이제 패전국인 독일을 견제해야겠죠. 독일한테 벌 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승자들이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거를 독일과 강제로 체결합니다. 독일을 강제로 체결시킨 거죠.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전쟁 배상금. 엄청 막대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돈을 독일이 막 찍어내면서 물가가 팍 올라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요, 이제 이런 막 제1차 세계대전이 있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좀 안정적이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 하면서 피스를 주장해요. 피스를 주장해서 창설한 게 국제연맹입니다. 근데 이 피스를 주장하고 국제연맹 창성을 주도했던 미국은요 막상 가입은 안 했어요. 신기하지? 얘는 또 가입은 안 하더라. 웃겨요. 자, 그 다음에 또 독일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가입을 안 한 게 아니라 독일을 끼워주진 않았어. 한마디로 완전 왕따 국가가 돼버렸죠. 한순간에 왕따 국가가 됐어요.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이번엔 민주주의. 이거는 독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걸 세워요. 독일은. 이 바이마르 하니까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바이마르 헌법에서 들어봤지. 헌법은 최초의 사회권을 명세한 법이었잖아. 바이마르 헌법이. 그러면서 이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수립된 게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 반제국주의 정책이 펼쳐지거든요. 자, 반제국주의라 그러면 제국주의에 반하는 세력이 한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제국주의를 하고 이렇게 돼서 결과가 만약에 독립이 됐잖아. 끝끝내 독립을 하면 이제 주로 뭐를 채택했다? 공화정을 채택했다. 오케이? 주로 공화정을 채택을 해나가요. 독립한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채택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달을 꾸준히 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 해당? 독일에 해당.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요. 핵심 영역 기르기 안 했죠. 이건 이따가 스크린으로 가서 할 거고, 제가 아까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그거는 분필칠판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용어 정리. 자, 먼저 첫 번째, 소비에트라는 겁니다. 아까 소비에트라는 거는요, 군사, 그러니까 노동자랑 병사들이 함께 결성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의회라는 뜻이래요. 평의회라는 뜻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17년 러시아의 혁명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랑 병사들이 이제 소비에트라는 거를 조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셰비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요 볼셰비키를 사람 이름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자, 1898년에 있었던 거예요. 자, 1898년에 결성된 러시아의 사회 민주 노동자당 내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다수파를 얘기를 해요. 볼셰비키는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셰비크의 반대말, 아까 얘는 다수파였잖아. 얘는 소수파. 자, 소수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줬었냐 라고 하면 맨셰비키라고 불렀대요. 볼셰비키 맨셰비키라고 불러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경제정책은 누가 했었어? 레닌이 주도했었죠. 레닌이 주도했던 신경제정책은 자세히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급진적인 공산주의 오마이갓 깜짝 놀랐죠. 미안. 지우가 떨어졌어. 공산주의 정책 중에 이제 신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행한 정책이에요. 보완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그리고요,
또 이때 생산성이라는 걸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여러 정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곡물을 강제로 증발하지 말자.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곡물을 계속해서 증발해 나가잖아. 우리가 이제 얘네 공산주의가 곡물을 강제 증발을 계속해 나가니까 야 잠깐만 우리 이럴 거면 농사 왜 지어? 이러는 거죠. 어차피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 증발을 더 많이 해야 돼? 아니지. 없애야 돼. 그죠? 금지시켜. 없애고 그리고 농업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농업 같은 경우 돈이 안 되잖아. 그래서 농업이라는 건 약간 소규모 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공산주의지만 나라 아니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하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기 땅을 농사짓는 그런 자농민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농민을 육성해서 이렇게 살려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러시아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잘 안 바뀌더라고. 그 다음 마지막 참호전입니다. 참호전 아까 이제 프랑스랑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 여기는요 대치하는 군사들이 땅을 파서 구축한 반영구적인 참호망에 의하여 공격하고 반격하고 수비하는 전투 행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투 행위 땅을 파서 전투하는 게 참호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핵심 연관 기르기 그리고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요 3국 협상이라는 것을 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세 나라 같은 경우는 3국 동맹을 맺어요. 3국 동맹과 3국 협상이 3비정책, 3C정책에서 결전이 맞고 이후에 여기 불가리아, 알바니, 그리스, 세르비아, 르마니아 이런 애들이 사라예보 사건을 일으키면서 소수민족의 분열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렇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지원해주고 파란색은 러시아가 지원해줘요. 이러면서 더더군다나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3국 협상과 3국 동맹들까지 가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랬죠. 한 발짝 더 나가봤어요. 그 다음 침어반 전보 사건입니다.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 침어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을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멕시코한테 독일이 설득하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독일이 멕시코를 설득하기 위한 사건 이름 침어만 전보 사건. 그러면서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해독된 암호문이 미국에 또 공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미국인의 참정을 요구하는 거야. 아까 제가 설명할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이래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자료 3번.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입니다. 아까 본 사진이랑 비슷하죠? 삼각형만 없네요. 자,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죠. 오스만 제국 빵빵 퍼져나가고 있고 여기 독일,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독일 계속해서 서쪽이랑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요. 계속해서 칩니다. 러시아 치러 갔다가 여기서 독일과 휴전을 계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베르덴 전투, 마른 전투, 루시타니아호 침몰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들으세요. 그 다음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폐하 저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의 정의와 보호를 구하려 당신께 갑니다. 즉각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의 청원서입니다. 이런 거가 있었고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혁명 중에 레닌이 이제 강령을 발표합니다. 1항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4항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5항 의회제 공화국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6항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 9항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통제해야 한다. 다 소비에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보셨죠? 베르사유 조약의 내결입니다. 첫 번째, 이 땅, 프랑스의 어느 땅, 탄광 이런 것들 여기에 절대적인 소유권을 프랑스한테 주고요. 그리고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 날아가고 또 의무병 제도 폐지 그리고 군대 조직하는 것도 나라 눈치 봐야 돼. 다른 나라 눈치. 그리고 독일은요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이런 땅을 상실, 러시아 이렇게 많은 땅 상실, 오스트리아 이렇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업 잘 들으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짧게 하면서 화살표로 순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삼국 동맹이 있었습니다. 삼국 동맹. 그죠? 그리고 이름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죠. 삼국 협상이 있었죠. 얘네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얘네 둘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국들 사이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됐죠.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됐고 이때 발발하게 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result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베르사유 체제가 확립됐죠. 베르사유 체제가 확립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국제 평화를 중시하는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됐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결과 말고 이번에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첫 번째,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는 데에서도 영향을 미쳤어요. 둘 다 러시아한테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과 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죠? 삼국동맹 삼국협상이 갈등을 맺어가지고 사라예보 사건이 이때 소국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얘네 둘이가 참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얘로 인한 결과로 베르사유 체제가 확립됐고 국제연맹이 창설됐다. 그리고 이때 얘로 인해서 영향을 러시아가 어떻게 받았냐면 첫 번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좀 길었죠? 지루했죠? 재미없었죠? 정확하지 않았죠? 이제 선생님의 현명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